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과 또 출애굽기의 그 말씀들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소그룹과 청년대학부 공동체 전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좀 잘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년대학부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는 운무현상, 이른바 구름이 끼고 또는 거품이 끼는 어떤 핵심적인 멤버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비핵심 회원들이 그냥 구경꾼들이 많아지는 그런 이 운무 현상, 이 일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요. 이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청년대학부에 아마 강단 사역을 통하여서 말씀이 좋다 하든가 그러면은 흡인력이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옵니다. 근데 소그룹 사역이 부재하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그 운무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.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어야 이 처음에 온 사람들도 또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도 핵심 멤버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. 이 운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의 소그룹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돼야 됩니다. 두 번째로 우리가 청년대학부에는 3대 이 휴먼웨어 또는 조직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. 하나는 조, 두 번째는 부, 기. 그러니까 소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조와 그 다음에 은사나 사역을 하는 부 또는 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래나 학년별로 이루어지는 기, 이 조, 부, 기, 이 세 가지가 이 3대 휴먼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소그룹 사역과 관련하여서 조를 중심으로 하면서 부와 기가 부수적으로 따라가 주는 것이 한국교회 청년대학부에는 가장 보편적인 일이고 이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. 물론 25세 미만의 이 대학생들 중심의 그 청년부하고 또 그 이상의 좀 시니어들의 이 청년부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.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조 활동을 통해서 양육을 거친 사람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나 팀 안에서 조가 꾸려지는 그것도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청년부라 할지라도 충분한 리더들과 양육된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에는 조를 중심으로 하고 부와 기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모든 멤버들은 다 조에 다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때는 조 활동을 하고 즉 양육적인 환경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부나 기에 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조를 중심으로 하는 부와 기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리더와 조의 협조 없이는 전체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을 할 때에 무리하게 펼쳐서는 안 된다. 되게 임원들이 소그룹의 조장들, 리더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하지 않고 지지나 협조를 받지 않는 가운데 일을 벌리다 보면은 뜨게 되고 공동체의 전반적인 협조가 없이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소그룹 리더로 통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임원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무슨 행사나 어떤 사역을 하고자 할 때는 소그룹의 리더들과 반드시 의논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들의 협조를 구하고 그들의 어떤 중요한 제안 같은 것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 번째로는 조 활동에 대한 위축이나 저해를 초래하는 그러한 일들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청년대학부에 있어서 어떤 행사 때문에 조 활동, 소그룹 사역을 한 주를 만약 안 해보십시오. 그러면은 2, 3주 정도 후유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불가피하게 행사 때문에 좀 소그룹 사역에 시간을 줄여야 된다면 30분 정도라도 모이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2, 30분이라도 같이 멤버들이 서로 살피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소그룹 사역 자체를 못하는 법이 없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. 아니면 2, 3주 정도 또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다시 복원하는데 굉장히 힘든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. 또 다섯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그룹 사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그룹 안에 있는 멤버들이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 목양하고 상호 목양하는 그 영광을 누리고 또 그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.
에베소서 4장 그 11절과 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. 여기에 봉사의 일, 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봉사도 얘기하는 것입니다. 서로 말씀 가운데 서로 세워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푸는 그러한 봉사의 일을 하는 일은,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은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. 즉 구비된 성도들이, 지도자들에 의해서 구비된 성도들이 소그룹 안에서 같이 이렇게 상호 사역하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, 이것이 신약 교회의 정신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소그룹 사역을 공동체와 더불어 생각하고자 할 때 소그룹과 공동체,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붙잡아야 됩니다. 공동체는 보다 크게 생명력이 왕성한 가운데 성장해 가야 됩니다. 보다 크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, 보다 크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보다 작게 해서 소그룹은 점점 작게 해가지고 더 밀착된 가운데 사람들이 교제하고 서로가 세워지고 서로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보다 크게와 보다 작게가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7번째로는 몸은 지체를 위하여서, 또 지체는 몸을 위하여서, 이 의식이 확고하게 모든 멤버들에게 심어져야 됩니다. 소그룹의 리더 및 소그룹의 멤버들은 공동체 전체,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하여서 자기가 available, 즉 가용적이어야 됩니다. 필요하다면 소그룹 사역의 멤버들이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서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또 어려움이 있는 지체에 대해서는 그 소그룹의 멤버들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소그룹과 이 라지 그룹이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몸은 지체를 위하여, 지체는 몸을 위하여 라는 그러한 그 방향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. 8번째로 공동체 안에 소그룹 리더에 대한 그 존경심과 고마움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소그룹의 모든 멤버들 가운데에는 나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제자훈련을 받고 또는 LTC 같은 것을 받고 소그룹의 리더가 돼야지,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는 좀 책임을 져봐야지 하는 공동체 안에 소그룹 리더에 대한 존경심과 또한 그렇게 되고자 하는 열망,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강단 사역을 통해서 이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얘기한다든가 리더십의 중요성을 얘기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.